10월 2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한 2617.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0% 상승한 744.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제노포커스와 피플바이오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점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토큰증권 디지털 화폐 테마입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 등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 및 결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확인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해졌어요. 지난 9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그리고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실행을 목표로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테스트에는 신한은행의 음식 배달 앱인 땡겨요가 가맹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일부 토큰증권 및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서울옥션은 관계사인 서울옥션 블루가 싱가폴 등의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 토큰증권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와 함께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진출도 진행할 방침이며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와 토큰증권 유통 관련 추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핑거는 신한은행과 플랫폼 전담방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었고요. KCT는 금융 단말기 등의 특수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의료기기 테마입니다. LS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상장사들이 안정적인 내수 매출을 기반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젤과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비올에 대한 바스켓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호재가 있던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을은 자사의 혈액 분석 솔루션에 대한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제품은 체외진단용 자동혈구 분석 장치로 총 백혈구수와 적혈구수, 혈소판수와 헤모글로빈 농도 등의 값을 측정할 수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노을은 이번 국내 인허가 획득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미국 식품 및 약국 등의 글로벌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알텍은 미국 식품 및 약국으로부터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인 엑시스 덱시 제품군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엑시스 덱시는 넓은 신체 부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으며 일반 엑스레이보다 개선된 영상 품질을 제공하고 연조직과 뼈조직이 제거된 영상을 제공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젯밤 미국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21%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는 재건 및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과의 친밀한 사이도 부각시킨 바 있어 재건과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제노포커스는 HLB그룹에 인수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어제 장마감 후 기존 최대주주였던 반제구가 HLB 외 1인의 보유주식 266만 주를 100억 원에 양도하는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HLB를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또한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노마드 제5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5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HLB 측은 제노포커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등의 핵심 소재인 효소와 정밀발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자금 조달 및 피인수 소식에 제노포커스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피플바이오는 피플바이오가 유럽 1위 검진센터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피플바이오는 최근 유럽의 대형 검진센터인 신랩의 알츠온 플러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알츠온 플러스는 피플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제품인 알츠온의 해외 수출용 제품명이라고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피플바이오의 강성민 대표는 각 국가의 센터에서 검사가 활성화되면 센터가 소유한 개별 지점들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장마감 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16% 증가한 36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와 더불어 DS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동반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DS투자증권은 유바이오로직스가 4분기에도 3분기 이상의 활발한 수주가 이루어지며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여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사진들에게 30일 날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주 총회 개최 여부와 자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소니드와 엑스페릭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네온테크가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인 워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올해 안으로 첫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 시험 평가와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최근 국내 방위산업이 안티드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일부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어서 주성엔지니어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1% 증가한 1,47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44% 증가한 5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 발표와 함께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하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엔젠바이오는 대용량 고영암 유전자 융합변이 정밀진단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진단 제품의 이름은 온코아 큐페널 RNA로 기존의 진단 방식과 달리 145개 유전자의 융합 변이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 공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역 암거점 병원 3곳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엘 코리아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온코아 큐페널 RNA의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동서도 오늘 급등할 만한 소식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동서는 최근 동서식품의 주력 제품인 맥심 믹스커피의 수출 가능성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몬델리즈는 보유 중이던 커피자 회사 JD 피치의 자녀 지분을 독일 JAB 홀딩스 컴퍼니에 모두 매각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기존의 몬델리즈는 JD 피치의 지분과 동서식품의 지분을 둘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커피 제품을 다루는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 수출이 제약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몬델리즈가 커피자 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맥심 커피의 수출 제한 요건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동서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